대전 중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동시에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고요. 김광신 주구청장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긴급 이슈 점검. 오늘의 주제는 대전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치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법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공직선거법을 지목할 겁니다. 이게 선거로 출마하는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공직선거법이 뭔가요? 선거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을 위반된 것이 확인되면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당선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당선이 무효가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번, 선거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법에서 정한 제한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2번, 당선인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서 징역 또는 벌금을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번,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2번인데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다가 비슷한 판례가 있는 유사한 케이스의 재판이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받았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등에 따라 같은 죄라도 벌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선만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1심, 2심, 3심 대법원 질질 끌면서 임기 다 채우고 다음 선거에서 잘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진짜로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5에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전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공직도 맡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선거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대충 정치인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 문제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황운하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대전 중구.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경찰청장 출신으로 경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지난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울산사건 재판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고위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사 권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종 변론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청이나 청와대 그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의사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침 황 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듣고 가시죠. 전형적인 정치 기소임, 전형적인 사건 조작임. 검찰은 하명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누가 하명을 했다는 것인지, 하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김기현은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실제로 선고가 될 경우에 그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재판부도 대법원도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오판을 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광신 중구청장입니다. 충남도와 대전시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퇴임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본부장으로 지내던 인물입니다. 저도 잘 아는 인물은 아닌데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중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김 청장은 지방재정과 도시설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정치는 아직 초단입니다. 2020년 당시 국민의힘 이은건 국회의원이 원도심 중구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청장을 정치에 입문시켰는데요.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토지매매 중도금 2억 원을 고의로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청장은 1심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 모든 양형을 종합하면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허위 사실
사실 공표가 약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심장한 대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가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한테 밉보였다. 요컨대 괘씸죄도 벌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 청장은 대상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상고심이 원칙적으로 원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미뤄볼 때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당선 무효를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선거를 앞둔 정치판에서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력 정치인들이 사법 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으니 자리가 비었네요? 기존 인물들의 라이벌이나 그동안 힘을 못 받았던 2인자 또는 어쩌면 혹시 나도 한번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중구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출근 시간 거리 인사에 나서는 등 내년 선거를 겨냥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유명한 인물 2명만 보고 마치죠. 먼저 이은건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대전시장위원장을 연임하며 매달 원래 회의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이자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치인이든 낙선하고 나면 그냥 일반 시민, 그것도 무직 백수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의원에게 밀려 국회의원 출마가 좌절됐던 박용갑 전 중구청장이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치 활동은 없으나 경로당이나 지역 모임 등에서 종종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66이시니 어쩌면 국회에서 칠순잔치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광신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박 전 청장은 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 전 청장이 나올 수 있는 곳은 국회의원 출마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이은건 vs 박용갑의 리턴 매치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웃집 육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 현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